자, 4번 조합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합에서 가장 중요 파트가 이쪽 파트입니다. 조합원 파트입니다. 첫 번째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 재건축이면 동의한 자에 해당한다. 그 가로말이 중요하죠.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인데 재건축은 동의한 자만. 다만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한 때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으로 본다. 1번 토지 건물 소유권과 시작권의 수익 공유. 이 말은 토지 하나를 7명이 공동 소유하면 조합원이 7명이냐 1명이냐 그래봤자 1명이에요. 1명. 두 번째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면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다 그러면 항상 엄마, 아빠, 아들, 딸이에요. 이렇게 A, B, C, D 4명이 각각 가지고 있으면 원래는 각각 조합인데 A, B, C, D 다 더해서 1세대. 엄마, 아빠, 아들, 딸이다. 그런 경우에는 전부 다 조합은 1명. 3번이 중요하죠. 3번이.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합격하고 난 다음에 3번 잘못 걸리면 한 방에 폭탄 맞고 내가 중개사 왜 했는가 후회할 수도 있어요. 원장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자, 조합 설립 인가 후 포인트 겁니다. 조합 설립 인가 후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건물 소유권 재산권을 양수해서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될 때입니다. 그때 조합은 몇 명이다? 1명이다. 이런 얘기죠. 갑이 이렇게 토지 건물 몇 개? 하나, 둘, 셋, 넷 가지고 있다. 조합 몇 명이요? 1명이 1명. 나중에 공사 끝나고 집 몇 개 주는 거 원칙 몇 개 준다? 하나. 여기 뭐 합니까? 재개발이면 재개발하면 원칙은 몇 개죠? 원칙은 1주택. 얘 몇 개죠? 큰 집 하나, 작은 집 하나, 2개까지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갑이 이렇게 처음에는 못 모르고가 아니고 내용을 모르는 중개업자한테 하나 소개해줘요. 하나 사고 난 다음에 야, 내가 2개 받냐? 2개 받죠? 하나 더 사면 3개 받죠? 사장님 돈 있으면 또 사요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못 모르고 산 날 거 봤더니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고 새로운 중개업자 만났더니 사장님 4개 가지고 있네. 이거 나중에 현금청산인데 4개나 하나나 똑같은데 뭘라고 4개씩 가지고 있을까? 당신 바보 아냐? 그럼 어찌 해야 돼요? 마실 팔아야지. 그래서 제가 팔았다고. 팝시다. 자, A한테 팔고 B한테 팔고 C한테 판다. 이랬을 때 A, B, C가 조합원의 자격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 당연히 나는 뭐가 있을 줄 알고 조합원 자격이 있을 줄 알고. 조합원 분양가하고 일반 분양가하고 다릅니까? 네, 조합원 집은 막 거기다 뭐 금가루도 넣습니까? 조합원 분양이 좀 더 좋은가요? 뭐가 싸요? 가격. 그럼 좋은데 그럼 가격이 싸다니까. 첫 번째 가격이 싸고 또 좋은 점. 응? 일단 가격이 좀 더 싸요.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보다는. 근데 분양가를 증거를 해서 몇 번씩 내야겠는데 저 받으니까. 뭘 내야 되는데요? 뭐 중간에 뭐 내라. 아, 집값은 내야지. 집값은 내야지. 그 조합은 지주택 같은데? 지역주택 조합. 이건 지금 정비사업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헷갈리면 안 돼요. 지주택 조합의 종류가 많은 도시개발 조합도 있고, 재개발 조합도 있고, 재건축 조합도 있고, 지주택도 있고. 지주택은 중간 돈 낸다고. 근데 재개발, 재건축에 중간중간에 돈 내는 것은 한참 가면, 그러니까 살 때까지는 돈 안 내고, 관리처분, 건물 철거하고, 관리처분 인가 나면은 이 사람이 이제 뭐가 있는가 없는가, 조합원 자격이 있냐 없냐, 조합원 자격이 있다. 그러면 종전 토지 건물 가격이 얼마짜리냐? 그 권리가에. 권리가가 얼마냐? 3억이다. 나중에 분양받을 가격은 얼마냐? 5억이다. 2억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2억을 몇 번 나눠서 내는 거. 그건 중간 돈 내야죠, 그것은. 내가 원래 가지기는 부족했었으니까. 그게 아니다. 그러면 중간에 따로 돈 낼 건 없고. 아, 조합원 분양이 좋은 건 뭐냐? 일반 분양보다 싸요, 조합원은. 그리고 일반 분양 싸요. 그리고 조합원은, 자, 이번에 18평짜리, 평형대가 딱 3개 평형대요. 18평짜리, 28평짜리, 56평짜리. 자, 몇 평 분양 우리 다 조합원이에요. 몇 평 분양 받을래요?
여기서 분양받고 싶은 게 우리가 조합원이면 18평 받을래요? 28평 받을래요? 56평 받을래요? 56평? 오, 좀 있는 사람이고, 앞에는? 오, 그 집도? 그 옆에는? 자, 56평이죠. 56평이 200세대하고, 28평이 300세대하고, 18평이 200세대 합시다. 자, 56평 분양받아서 손들어 보세요. 여기 이제 100명 정도 받네. 38평 분양받았어요. 예, 여기는 300명이네. 18평 분양받았어요. 여기는 50명. 이렇게 돼버리면, 봐봐요. 이렇게 되면은 28평짜리는 중개사무소에 매물이 하나도 없잖아, 이것은. 매물 자체가 없다고, 이것은. 이거는 완전 품기라고, 품기. 이거는 100개가 있으면 100개가, 지금 100개가 일반 분양 나온다고, 일반 분양. 얘는요, 150개가 일반 분양. 그러면 150개가 일반 분양 나오고 100개가 일반 분양 나오면 중개사무소 가게 되면 매물이 한 30개는 나와 있다고, 매물이 한 70개는 나와 있다고. 얘들은 피가 안 생기지, 그러면. 아무나 가서 살 수 있는 건데. 얘는 사고 싶으면 오나요? 갔더니 자, 달러 한 개 나갔어요. 당연히 피가 붙어요. 일단은 조합원 것은 평형대가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노열층이 대부분 그리 가요. 향이 좋아요. 평형대가 좋아요. 조합원 물량은 귀해요. 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피가 생긴다고. 그래서 조합원 분양이 좋다고. 그러니까 얘들이 투자하지 안 그러면 왜 투자합니까? 이런 얘기야. 나는 당연히 뭐 할 줄 알고? 조합원이 될 줄 알고. 4개 가지고 있나 하나 가지고 있나 어차피 조합원이니까 하나만 놔두고 나머지 빨리빨리 팔아야죠. 팔았다고. 자, 매매계약 체겠습니다. 계약서 쓰고 언제? 5월 5일날, 5월 6일날, 5월 7일날 계약 썼다고. 그 다음에 잔금한다. 그만 뭐예요? 등기한다. 등기. 언제요? 7월 5일날. 언제요? 5월 30일날. 언제요? 6월 4일날. 이렇게 썼다고. 그러면 조합입니다. 조합. 조합설의 민가가 언제 났대요? 여기서 우리가 중개하는데 중개하는 우리도 물어봤죠. 시에 전화해서 여기 무슨 아파트 조합설 민가가 언제 나올 것 같습니까? 아, 그거 아마 7월 말쯤 이 정도 나올 겁니다. 7월 말 정도 예상하는데 무슨 일 있습니까? 아니요. 그때쯤 나오겠다. 그때쯤 나올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우리는 7월 말 되기 전이니까 등기 치기로 계약서 이렇게 썼다고, 이렇게 썼다고. 근데요, 시장이 일을 원체 열심히 해가지고, 언제요? 6월 딱 1일 되니까 조합설 민가가 딱 났어요. 얘는 그 전에 등기에 갔네요. 얘는 그 전에 등기에 갔으니까 얘는 뭐가 돼요? 조합원이 돼요. 얘는 등기 못 했네요. 조합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조합원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얘들 문제지, 그러면. 그럼 우리한테 중개할 때는 얘들 와서, 사장님, 내가 이거 사면은 조합원 자격 있죠? 있죠. 걱정 마요. 내가 중개를 30년 한 사람인데. 안 되면 내가 책임질게. 나도 다 물어봤다니까. 공무원 연대한다고 7월 말 정도는 다 물어. 걱정하지 말라고. 잘못되면 책임진다니까 했는데 잘못돼버렸어요. 얘들이 얼마에 샀어요? 전부 다 3억에 샀어요. 현금 청산은 보통 70% 생각하면 돼. 70%. 그럼 얼마 들어가면 2억 1천. 그러면 한 개당 얼마라고? 9천. 한 개당 9천. 3억짜리 내가 팔고 중개수수로 3구 27 얼마 받았어요? 270만 원인데 잘해줬다고 이 사람 인심 써서 300. 한 개당 300. 900 받고 이 사람은 살아남았고 둘이 얼마 든다고? 9천 해가지고 1억 8천. 300 먹고 9천 내주고 300 먹고 9천 내주고. 그러면 집에 있는 신랑이 뭐라고 했어요?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당신 사고 칠 줄 알았다니까. 하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냐고. 중개업 하지 말라고. 응? 그럼 빨리 어째야 돼, 우리는. 1번. 네, 전화번호 바꾸고 어쩐답니까? 뭐 도시를 떠나야지. 이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3번이 그래서 지금 얘기는 3번. 조합설 인가 후에, 조합설 건전 또 6월 1일날 인가 후에 1인의 소유자로부터 토지건물 소유권 지적 양도에서 여러 명이 소유했다. 그럼 몇 명이라고? 한 명이라 한 명. 그러니까 조합설립 민가 후에 산 사람들 전부 다 조합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판단을 잘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얘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와서 사장님 내 거 집 좀 팔아주세요. 그럼 물어봐. 그래요. 그러면 당신 집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습니다. 네가 나 죽이려고 작정했냐? 저리 가라.
라고 말해야 돼요. 다 팔아줘야 돼요. 팔아줘야지. 어떻게 팔아줘야 돼요? 응? 뭐라고? 이건 이미 분할돼 있지, 이것은. 이거 땅에 이미 다 분할돼 있다. 이거 분할돼 있는 건데. 세개밖에 여기 있는 거 4개 지금 가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찌해야 돼요? 그래도, 예. 싸게 팔아야 됩니까? 정상적으로 팔면 돼요. 예. 정상적으로 300씩. 아니, 그러면 내가 위험부담, 야, 나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한 900 정도, 900 정도. 예를 들어서 위험부담 많고 할 테니까. 뭐 주면 좋은 거고. 아니면은, 계약서 쓸 때, 그러니까 계약서 쓸 때, 계약서 쫙 쓰고, 밑에 뭐라 그러지? 특약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막 달잖아요. 특약을. 타면서 어쩐다고요? 자, 조합설비인가죠? 등기죠? 물어봤더니 7월 말쯤에 나온다고 했는데 쓸 때 혹시 그 전에 나오게 되면 이거 돈 줍니까? 안 주지. 그거를 대비해서 특이하겠다 그렇게 쓴다고 뭐? 네, 등기 전, 잔금 전에 조합설립 인가가 나와서 매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 계약은 뭘 하고? 무효를 하고 매수인이 지급한 돈은 매수인이 보낸 통장에 며칠 내에 3일 내에 즉시 주라고 못 줘 이거. 3일 내에 다시 반환해야 된다. 이런 말을 써놓으면은 조합설비인가 먼저 나오든가 말든가요. 내가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다. 단지 이런 사람들이 투자 수익만 못 얻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써야 돼요. 그래서 3번이 폭탄이에요. 3번이. 그래서 이런 특약을 달면 특약이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 특약의 내용이 그게 강행법규냐 아니냐 이걸 보는 게요. 강행법규다면 특약이 무슨 필요가 있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강행법규가 아니다면 특약이 우선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특약을 어떻게 달아야 될까? 결론은 우리가 중개 사고를 멸할 수 있는 방법은 중개 계약서만 계약서만 잘 쓰면 사고를 피할 수 있는데 이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잘 쓰는 거냐에 대해서는 합격 후에 오세요. 시험이 안 나오니까 합격에. 그러니까 합격에 실무교육 따로 받아야 돼. 실무교육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제가 지금 이제 또 7월달부터 실무교육을 또 다른 데 들어가는데 주제를 뭐라고 잡으면 이 사람들이 올까? 지금 그 고민입니다. 무슨 말 하면 그들 올까요? 강남에 저 아는 분이, 그분 유명하거든요. 옛날에 중개에서 출전을 많이 하고 그분이 학원을 만들어가지고 조중동 신문에다 광고를 합니다. 광고 해가지고 저도 가서 이제 강의 협의했으니까 광고해가지고 이제 내일 토요일 날 수업을 걸렸는데 금요일 날 전화 왔어요. 이 교수 미안한데 오지 마. 왜요? 내가 광고를 갖다가 엄청 돈 넣었는데요. 접수가 4명밖에 안 됐네? 강의하러 오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건 타이틀이 뭐였냐? 문재인 정부도 알려주지 않는 부동산 투자 방법. 그러면 뭐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없어 보이나요? 그러면 홍준표도 모르는 부동산 투자 방법? 그것보다는 문재인 정부도 알려주지 않는 부동산 투자 방법. 좀 호기심이 발동 안 합니까? 발동해요? 안 해요? 아니, 지금 그런 말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제 머리 아픈 게 그거예요. 지금 쉬는 시간마다 그 연구합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을 써야 올까, 이 사람들이. 무슨 말 써서 하여튼 오게끔 해가지고, 사람 2명 놓고 강의할 수 없잖아요, 지금. 쉬는 시간에 전부 다 집에 가기 전까지 전부 다 한 가지씩 알려주는 거예요. 저 머리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안 되겠어요. 타겟은 전부 다 공인중개사 합격한 사람입니다. 공인중개사 합격한 사람들이 이제 자기 투자자들한테 설명을 하려면 땅 알고 설명해야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한 필지 땅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러고 딱 있는데 이만큼에서 여기는 주거지역이고 여기는 녹지지역이다. 이거 설명해야 되잖아요, 이거. 그러면 아르야 이 땅을 이 땅이 매물로 나왔어요. 나는 팔아야 되겠어요. 사는 사람한테 어떻게 설명해 줄 거냐고.
어떻게 한대요? 큰 쪽 아니면 규제가 강한 쪽. 이건 아니잖아요. 면적이 330 이하가 있냐 없냐 봐가지고 330 이하가 있다 그대로 짠다고 건평균 가중평균 건축자는 큰 쪽인데 녹지가 있어 무조건 가까운다. 단 적은 부분이 녹지에서 330 이하면 원칙 간다. 이런 설명해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걸 설명한다고 했을 때 자 주거지역과 녹지에 걸친 토지 이용 방법 그러면 안 온다니까. 이걸 완전 획기적인 말을 쓰는데 결론 내용은 이 설명이거든요. 근데 그 말하고 이게 좀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녹지와 주거지에 걸친 토지 이용 방법 설명 그러면 한 명도 안 와요. 뭐라고 말을 했을 때 와서 들었는데 그래도 만족하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이니까. 뭐라고 말을 할까? 이걸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집에 가기 전에 뭐든지 좋으니까 한 가지씩 알려주고 가세요. 그런 말을 만들어내야죠. 안 그래서 안 오면 돼요, 지금. 자, 이제 조합원칙에 다시 보게 되면 첫 번째, 자, 토지 등 소유자인데 재건축은 동의 한 자만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조합원의 지위 양도에 관한 사인데, 조합원의 지위 양도 이거 중요합니다. 어제 밤부터 질문한 애가 오늘까지 해결 못해서 제가 오전 수업 끝나고 전화 다시 하라고 그랬어요. 투기관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 시행할 경우 조합설비 인가 후, 재개발 시행할 경우 관리지역 인가 후, 정비사 건조물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가 없다. 매매증여, 권리무소반은 일정을 포함하되 상속이혼이나 양도 양수는 제외한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갖고 하나에 해당할 경우 양도 및 건축물 토지 양수한 자 그러하지 않는다. 경련 디글릭을 짝 있는데 일단 먼저 알려야 될 것은 이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조합원의 지위 양도 양수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됩니다. 첫 번째 됩니다. 내 맘이요 됩니다. 되는데 무슨 말이 딱 들으면 투기과열지구 이게 들으면 분석 들어가야 돼요.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은 언제부터 한대요?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개발은 언제부터 한대요? 관리 처분계 인가 후. 이제 거기서부터 안 된다고.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 처분 인가 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안 되는데 다 안 되냐 그건 아니에요. 뭐는데요? 상속 저당은 되는 거예요. 상속 저당은 됩니다. 저당이 아니고 상속하고 이혼입니다. 이혼. 상속 저당은 어디 가면 나와요? 여기 주택법 가면 주택법 비싼 게 있으니까 상속 이혼을 받으면 되고 다만 이자한테 박스는 양도인 이 사람한테 사면 돼요. 이 사람이 기억 딱 읽어보고 어쩐다 전부 다 어쩐다 행성으로 이사 보내면 돼요. 양도인의 세대원 전부가 다른 도시 이사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상속에 의한 취득으로 세대원 전원 이사 가는 거예요. 세 번째 모두 해외 이주하든가 모두 2년 이상 해외 치료. 네 번째 경공매입니다. 경공매로 나온 거 잡으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판단 잘해야 돼요. 조합원의 지위 양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된다니까. 투기관리지구인데 그럼 생각해야지. 재건축은 조합설비 인가후,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후 안 돼요. 안 대회에서 두 명은 봐줘야 돼요. 상속 이혼을 받은 자 봐주고 이 네 가지 사람한테 사면 된다. 첫 번째 전원이 다른 도시 이사 가네. 두 번째 전원이 모두가 상속주택 이사 가네. 세 번째 모두 해외 이주하든가 모두 2년 생했죠. 네 번째 경공매로 취득하면 됩니다. 옆에 이제 3번은 뭐냐? 사업 시행자는 조합원 자기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정비세배 토지 건축물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손실보상해야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죠. 무슨 얘기라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샀다고. 조합원 지위를 못 얻었다고. 그 자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그 말 뭐예요? 현금 청산한대. 현금 청산. 그리고 조합의 임원에 관한 사인데 조합의 임원입니다. 임원, 조합장, 이사 감사인데 조합장 우리는 감사예요. 감사이사. 조합장 1명, 감사는 1명에서 3명, 이사는 3명 이상.
조합원이 100명 이상이면 5명 이상. 조합장 1명, 감사 1명에서 3명, 이사는 3명 이상인데 조합원이 100명 이상이면 5명 이상.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에서 정관을 정하되 연임이 됩니다. 연임. 임원의 직무,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총괄하고 총회 대의원의 의장이 되고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이 되는 경우 대의원을 보고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조합계약 계약 소송에 있어 누가? 감사가 잘 나오죠.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고 리얼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 정비에서는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 겸할 수가 없습니다. 비리 방지죠. 임원의 결격사유 포인트는 경리원 대결 미흡 이게 아니고 임원이 될 수 없다냐 조합원이 될 수 없다니까 임원이 될 수 없다. 대충 읽어보면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임원이 될 수 없다. 미흡만 좀 더 신경 쓰고 도정법 위반해서 벌금 100 이상 형선고 받고 5년이 지나지 않는 자 임원이 될 수 없다. 5번에 임원이 되면서 임원이 결격사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해당되는 데 판명되면 당연 퇴임하는데 D가 중요하죠.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유효하다 이 얘기죠. 해임입니다. 해임 스스로 보세요. 해임은 스스로 보고 그 다음에 총회 관한 사항인데 총회는 총회 소집 방법은 첫 번째 조합장이 직권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조합은 얼마가 5분의 1 이상이 요청 세 번째 대의원이 얼마가요? 3분의 2 이상이 요청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있어요. 한 가지 또 임원이 사임하거나 아니면 해임되거나 임기 만료를 해가지고 임원이 그만두고 몇 개월 지났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 임원 선출 안 하면 그때는 시장원수가 직접 총회 소집할 수 있어요. 조합장이 직접 소집할 수 있고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기할 수 있고 대의원 3분의 2가 요기할 수 있고 하여튼 임원이 결석이 된 거예요. 하여튼 잘렸던 어쨌든 해가지고 6개월이 돼도 임원 선출 안 하면 그때는 시장, 군수 등이 소집할 수도 있고 3번 총회 의결은 이 법이나 정관에 따로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조합은 과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 법에 따른 규정이 있는 건지 거기까지 공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조합원은 서면 또는 대의인을 통해서 의결권 행사하는데 서면으로 의결권 행사할 때는 정족수 산정할 때 출석한 걸로는 보겠다. 그러니까 서면으로라도 해라는 얘기고 그 다음 총회 의결할 때는 10% 이상이 직접 출석. 조합 몇 명인데? 100명인데. 자, 출석을 하세요. 그랬더니 사람을 안 오고 어쩐다고? 서면만 온다고. 사람 한 명 오고 59명이 서면 오면 이건 안 되지. 그러니까 최소 얼마 이상은 100분의 10 이상은 직접 출석. 최소한 10% 이상은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변경, 관리처분계 수립 변경, 창사관. 첫 글자면 그래야 되겠네. 창사관 할까요? 아니면 총회 총사관으로 할까요? 뭐가 좋겠어요? 창사관? 총사관? 총사관? 창립총회. 창립총회. 사업계획서, 작성 변경 또는 사업계획서 그리고 관리처분계 3개 결정할 때는 20% 이상이 출석할 것. 시사기 시험 문제 그런 내용까지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대의원입니다. 조합원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원의 대의원이 돼야 된다. 개인 점수 결정, 개발법, 임의적, 도정법 필수. 개발법은 몇 명 이상? 50명 이상. 도정법은 도심이 주관계 전비법 글자 수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도정법은 100명. 개발법은 둘 수 있다는데 도정법은 두어야 한다. 그리고 2번 건너뛰고 3번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은 임원에는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는데 조합장만 대의원 된다. 이사, 감사는 안 된다. 대의원을 왜 만든대요? 왜입니까? 총회 권한을 대행하려고 만드는데 총회 권한을 대행하는데 이게 대행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다고. 총회 의결사항도 많은데 대행할 거 다 10몇 가지 돼요. 우리가 개발법은 암기했잖아요. 대행 못해. 깨, 임, 환, 정, 해.
도정법은 그게 열 몇 가지 된 까기 못한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써놨어요?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대인에는 총회 권한 중 이거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인은 총회 권한 중 이사선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없다로 가라. 없다로. 있다로 가지 말고 없다로. 그렇게 해야 문제 풀립니다. 끝까지 조합이고 그 다음에 이제 2절 사업시행계획서 및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사입니다. 1번 사업계획서. 이쪽 파트가 가능성이 좀 희박한 파트예요. 도정법에서는. 자, 시행자는 뭘 만들어요? 사업계획서 만듭니다. 2번 사업시행 인가권자 누굽니까? 시장, 군수 등. 그러니까 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 만들어서 시장, 군수 인가 받고 넘어가요. 변경하려면 변경인가 받고, 중지하려면 중지인가 받고, 폐지하려면 폐지인가 받아야 되는데,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서 중 어쩌고저쩌고 변경할 때, 그 뭐라고? 경미한 변경은 어쩐다? 인가 안 받는다. 인가만 어떤데요? 알려줘야지. 신고한다, 통보한다, 그런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 2번 혹시 모르니까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정해서 떨어지면 오면은 며칠 내? 60일 내. 60일 내 알려주고 인가 해마리 60일 내. 3번 인가 신청 시 동의. 혹시나 안 중요한데 혹시나 시행자가 사업계획서 만들어가지고 XP 치지 말고 혹시나 그랬지. XP 말 안 했어요. 너무 어쩌려고 지금. 인가 신청 시 동의는 사업 시행자가 사업계획서 만들어가지고 인가 신청할 때 주민들이 이 사업계획서에 대해 찬성을 해야 된다고. 첫 번째 1번 사업 시행자는 총회 의결 거쳐서 와라. 총회 의결 거쳐가지고 총회 통과가 와라. 근데 시장 주택공사 등은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토지 소유자가 재개발한다. 재개발을 조합에는 누가 한다고? 소유자가 한다. 그러면 4321 동의서 받아오고 4321. 3번 지정개발자가 한다 그러면 소유자 과반수 면적 2분의 1 동의 받아오라. 4번 천재지변 긴급 그러면 동의 필요가 없다. 아까 했던 말 똑같아요. 천재지변 긴급은 동의 필요가 없다. 중요 부분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분들은 하고. 의견 청취. 그 문제 시장 군수 등은 사업계획서 들어오면 바로 인가 안 해줍니다. 주민 의견 듣고 할 말씀 해라. 며칠? 14일. 고시는 사업시행 인가 있으면 뭐 하고? 고시하고.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의제되는 사람 몇 개 있다? 많다. 왜? 인가권자가 그쪽 기관장과 협의했으니까. 협의 요청받은 기관장은 며칠 내에 대답한다. 며칠? 자, 57페이지. 합격할 수 있다. 57페이지. 57페이지 펴보세요. 이거 57페이지 펴보라고. 펴보면 의제되는 상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며칠? 30일. 입지 기준은 관리계획이지만 빨리 하는 며칠? 10일. 의제되는 상 며칠인데? 20일인데. 건축법은 며칠이다? 15일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뭐가 바뀌었냐 그러면 도정법이에요. 도정법 며칠? 30일. 써줬습니까? 네. 그럼 앞전주에 했네. 어떻게 앞전주 한 걸 갖다 그래 빨리 잊어먹냐고. 시험 볼 어떻게 가냐고 이거. 일주일면 다 잊어먹는데. 광역기본계획 관리계획 협의는 30일. 입지기재 10일. 원래 여기서 허가받으면 저쪽 받은 거 본다. 그게 원래는 20일인데 건축법만 15일, 나머지 법은 20일인데 도정법이 이제 30일. 그렇게 수정을 주면 도정법은 30일. 자, 그 다음 이제 125페이지 맨에 시장구조 등은 사업시행 인가하려면 정비구에서 200m 내에 교육시설이 있으면 교육관과 협의 좀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합격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중개하게 되면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있어요. 여기 하면 여기 운동장 그러면 학교 담장 그럼 학교 정문이 있어요. 정문이 여기 이렇게 정문이 있다 그러면 정문에서 딱 정문에 잡아가지고 반경 딱 직선거리 몇 메타? 50m. 그럼 나오지 이렇게 땡땡 해가지고 정문에서 그럼 여기까지 50m 하면
여기 이렇게 50m 안까지는 전부 다 절대 보호구역이에요. 절대 보호구역. 두 번째, 이 경계선에서 몇 메타요? 200m. 그러면 쫙 해가지고 이게 상대 보호구역, 상대 보호구역. 이 절대 보호구역, 상대 보호구역은 애들 정서에 지장을 주는 게 만화방, 담배가게, 술집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없다고. 50m는 완전 강하고 200m까지 강하는 거예요. 단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안 배울 뿐이지. 200m까지가 상대 보호구역, 50m가 절대 보호구역.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자, 여기에서 이만큼, 여기서 뭐 하는데? 정비 사업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했더니 몇 메타 안에? 200m 안에 뭐가 있으면? 교육시설, 교육관과 협의하라. 그 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200m까지가 상대 보호구역 걸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잊으면 안 돼요. 정비구에서 200m 내에 뭐가 있으면? 교육시설 있으면 교육관과 협의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7번 사업시행 인가에 특례해가지고 1번만 잘 잡으면 돼요. 옛날에는 재개발, 재건축 싹 철거해요. 싹 철거해요. 지금은 안 그래요. 멀쩡한 건물을 그냥 놔둬요. 멀쩡한 건물을 넣고 약간 좀 뼈대는 튼튼한데 겉모습만 이상하면은 뭐 해야 돼요? 리모델링. 그러니까 일부 전치, 일부 리모델링. 이런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인가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2번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시장건설가 인가 신청 받았는데 전치 리모델링 건축물이 건축법, 주택법 일부 규정이 안 맞아도 인가해 준다 이런 얘기요. 1번 알아놓고. 그 다음 8번 지정개발자 정비사업 예치인데 이게 좀 유치하지만 좀 그런 들이 좀 납니다. 지정개발자가 첫 번째 무슨 사업할 때? 재개발 사업할 때 정비사업비 얼마? 100분의 1씩 예치하게 하이한데 할 수 있다?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예치금은 시장 주머니에 넣을까요? 돌려줄까요? 돌려줘야지. 언제 돌려줘? 청산금 지급이 완료되면 돌려줍니다. 자, 지정개발자 정비사업 예치는 첫 번째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지정개발자가 할 때 100분의 1씩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청산금 지급 완료되면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시행조치 1번 순환정비 안 중요. 2번 임시 수용시설 설치 등 그게 써놔요. 2주 대책해가지고. 1번 2주 대책. 사업시행되는 주거환경 재개발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서 정비구역 내외 소유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를 거주하기나 주택책임 이용 발생 등 임시 수용에서는 조치하여야 한다. 2번 사업 시행되는 임시 수용에서 필요할 때는 국가 지자체 그 밖에 공공단체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3번 국가 지자체는 사업 시행자부터 임시 수용에 필요한 건물이나 토지 상점할 때 대리인이 정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사용료 대부를 면된다. 대리인이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거절 못하니까 대리인이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거절하거든요. 그러면 박스에 기억, 니은, 디귿은 거절할 수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라고 해야 돼요. 4번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 공사 끝내면 30일 내 임시 수행 철거하고 원상회복 넘겨라. 2번 손실보다 안 중요하고 3번 임상가 스스로 읽어봐요. 출제된 적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정비사업 한다. 주택을 철거하자, 철거. 그러면 이제 2주 대책을 만드는 이것은 거기 나왔을 때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그러니까 재건축에는 없다 이거래요.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개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정비구역 아이나 밖에 여기에 임대주택이 있다 그러면 임대주택을 2주 대충 하려고 주민 여러분 잠시 좀 여기 들어가 있어요. 빨리 철거하고 공사할 테니까 옮기라고. 그게 없는데 그러면 정비구역 아이나 밖에다가 주민들을 임시로 수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서 옮겨라.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면 주택자금 융자를 하든가 알선해가지고 좀 돈 좀 빌려주라고 다른 데서 좀 살다가 오라고
뭐 1억 2억 대출 줄 테니까 이런 얘기요. 이거를 갖다가 하이한다요, 할 수 있다요, 하이한다. 그러니까 포인트 주거환경 재개발은 하이어야 한다, 하이한다. 재건축은 없어요. 그 다음에 임시 수용 시설 설정에서 저기에 있던 토지나 건물을 잠시 써야 돼요, 써야 돼요. 일시사용, 일시사용. 잠시 씁시다, 쓰세요. 근데 그게 누구 거냐? 국가 지자체 소유냐, 아니면 기타 소유냐. 기타 소유면 유상이에요, 유상. 돈 주고 쓴다고. 국가 지자체 소유면 무상, 공짜로 쓰는데 국가 지자체는 거절할 수 어쩐다? 있다. 법에는 있다가 있지, 없다가 없어요. 3자 매매계약책에 있으면 사용신청 전에 사용계획 확정됐으면 어쩐다? 사용신청 전에 사용허가를 했으면 이러면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사가 다 끝나면, 공사 끝나면 공사하려고 30일 내 철거하고 원상회복하고 돌려주라. 그래서 토지 건물 소유자가 피해봤으면 보상은 해줘라. 지금 이런 얘기예요. 이런 내용들인데 포인트는 주거환경 개선하고 재개발은 이주택 수립 시에 해야 된다. 이거 하기 위해서 토지 건축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국가나 지자체 그 무상이고 나머지는 유상인데 국가 지자체 거절할 수 있다. 어제 질문이 그거 나왔어요. 교수님, 재건축하는데 이주비를 받았는데 이거 증여가 됩니까? 이러고 질문이 온 거예요. 재건축하는데요, 이주비를 받았는데요, 이거 증여가 됩니까? 그러니까는 도대체 질문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야, 재건축인데 이주비가 왜 나오냐? 그 대출 받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교수 이주비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야, 재건축은 이주비가 없다니까, 이주비가 없는데, 그 층을 왜 이주비를 하냐? 그러면, 이것은 이거 지금, 이게, 원래 재건축은 이런 의무가 없는데, 대부분 재개발하든 재건축하든, 자, 여기에서 지금 아파트 지금 살고 있는데, 이분이 연세가 40은, 50은, 60이든 부부가 살고 있는데, 평생 가진 게 모은 게 이거 딸랑 하나 있는데, 철거하면 나가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시행자 조합해가지고, 자, 어르신 좀 나갔다 오세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치악산 가서 동굴을 파든, 뭐 하든, 살고 오세요. 할 수가 없죠,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대부분 얼마죠? 2억, 1억, 전세자금 대출 해줘, 안 해줘? 해준다고, 은행 끼고, 해준다고. 이걸 갖다 여기서 말하는 이주비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현실은 이렇게 해준다고, 현실은 해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이 있어요, 이설까지. 그래서 그 친구 얘기는 재건축할 때 이주비가 나왔다는 것은 이게 은행에서 돈 빌려서 준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빌려준다. 그래서 빌려주고 난 상태에서 이걸 갖다가 증여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주비는 우리가 말하는 이주비가 아니고 이것은 은행에서 대출해 준 거예요, 대출. 은행에서 대출해 준 거 얘기하는 것이지 이주비를 했는데 그러면서 뭐라는가? 증여하고 말고는 네 마음대로. 야, 내가 내 거 증여하는데 마음대로라. 당연히 마음대로 하도 그 대신 증여받은 애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냐 없냐 이게 문제가 되겠지. 그다음에 증여받은 애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냐 없냐 문제 되겠지. 여기까지가 어제 밤 카톡이에요. 아침 되니까 제가 앞전 주보다 좀 더 깔끔해 보이지 않습니까? 터미널 옆에 이발소 가서 염색 타고 신기하게 염색하는데 눈썹도 염색해줬어요. 앞전보다 좀 진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웃긴 거예요. 눈썹까지 염색약을 바르더라고. 나 눈썹에는 흰머리 없는데? 하여튼 눈썹도 진해졌어요, 지금 보면은. 거기가 있는데, 그러면 그 친구가 조합원 자격을 그러면 취득할 수 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내 바쁘니까 9시 30분에 전화해라. 딱 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끝내고 학원에 쉬고 왔죠. 쉬고 오니까 몇 분 됐냐? 그러면 9시 30분 됐어요. 그때 와서 저는 이제 칼국수라도 먹어야 되니까 물 부어가지고 먹고 있는데 전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이제 2번 떴는데 9시 37분 되니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얘가. 전화하니까는 먹다 말고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 그래서 안 받았어요. 안 받고 난 다음에 오후 3시 넘어서 통화 다시 하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자, 이거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웠으니까 말해봐. 오늘 이거 설명 다 해줬어요.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증여받았다고. 자, 1번 있다. 2번 없다. 3번 귀신도 모른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중계하고 있는데 옆에 손님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답을 해줄 거예요? 김 소장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내 재건축한 데 살잖아. 예, 그러죠. 이 집이 나왔거든. 그러죠. 근데 내가 이걸 갖다 내가 쟤한테 증여를 했다고. 그러면 얘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게 없는 거야? 있어요. 라고 거짓말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이 김수장 거짓말하면 돼 안 돼? 없어요. 알고 하는 거야? 모르고 하는 거야 지금? 그랬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할 거냐고. 아씨, 하필이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말이야. 이 옆집에 가야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아니, 뻔해요. 열에 100명에 99명. 아, 하필이면 여기 와서 그럴까. 그냥, 아니, 시청에 물어봐요, 시청에. 시청에 물으면 빠지. 그 사람이 몰라서 여기 왔겠어요. 시청에 왔겠냐고. 평소에는 아는 척 혼자 다 해놓고. 그잖아요. 다 할 것처럼 얘기해놓고. 그러니까 믿고 왔지, 믿고 왔으면 어찌하지. 해줘야지, 하게끔. 이러고 하게 되면 조합원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귀신도 모른다, 귀신도. 이 질문 가지고는 답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을. 자, 증여하는데 증여 시점이 언제냐? 증여 시점이 지금 이주비가 나왔다는 것은 관리처분의 인가가 났거든요, 지금. 관리처분의 인가가 났다 그러면 이주비가 나왔다는 것은 지금 그게 봐야 돼요. 이주비는 건물 언제 철거해요? 그러면 관리처분의 인가 받고 철거하는데 주민들이 협조를 빨리 하면 관리처분의 인가 전에 미리 돈 줘버린다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 시점이 지금 애매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거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 그것도 모르겠어요. 세 번째, 투기과열지구냐 아니냐.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다면 첫 번째,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면 무조건 어쩐다고요?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있다. 지 얻는다. 두 번째, 투기과열지구다 그러면 얘가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 재건축이면 이거 없어요. 시기가 지나도 한참 지났어요. 재개발이면 따져봐야 돼. 이 시점이. 지금 거기에 관리처분계 인가가 났는가 안 났는가 이걸 따져봐야 된다고. 그걸 따져가지고 설명해야 돼요. 근데 질문하는 거 보니까 걔는 지금 얘가 지금 2기니까 여러분 올해 12기거든요. 그럼 이 친구는 몇 년 전에 10년 전에 강남에서 공부한 친구라고. 다 잊어먹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질문 방법도 몰라요. 그래서 카톡을 할 성질이 아니고 통화하자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수업 우리가 이게 1년 동안 다니면서 서로 간에 편하지가 않으면은 합격하고 난 다음에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주로 아침을 여기 와서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좀 김치라도 갖다 준다든가, 응? 깍두를 갖다 준다든가.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친해지지 않겠습니까? 그거 지금 다 먹어가요, 지금. 하나 갖다 놓고 다 먹어가니까. 아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전화를 해야 서로 간에 편하지. 뭔가 있어야 편하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합격하고 난 다음에 제가 지금 구상하는 게 안 되겠다. 여러분이 시작하려면 뒤에 이렇게 언덕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다 전문가들 전부 다 배치할 테니까, 급하면 어쩌라고? 전화하라고.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돼. 무슨 조건을, 나중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다시 만나봅시다. 그래서 일단은 그 2번 보면서 이런 내용을 좀 알아야,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구시가지에서 중개부를 할 거냐 아니면 신시가지냐. 구시가지에서 순수하게 건물 대부분 이거거든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중개사 95%는 전부 다 이거 한다고. 이거 하게 되면 앞으로 지금 4년 남은 4년 동안 국가 돈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1년에 중앙정부에서 몇 조를 써요? 10조. 지방정부가 몇 조를 써요? 10조.
대한민국 전체 1년에 얼마가요? 20조가 어디로 가요? 정비, 도시정비. 20조라는 돈이 어디로 간다? 도시정비로 가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도시정비는 도정법이 아니에요. 원래는 도정법이었는데 지금은 재건축할 때 정비계획 지정해야 하네요. 아까 얘기했잖아 한다고. 작년에는 재건축할 때 소규모 재건축이 있으니까 정비계획 지정 안 하고 했는데 지금은 소규모는 작년에는 정비사업이 6개라니까 6개. 올해는 3개밖에 안 되고 가로주택도 없어지고 소규모 재건축도 없어지고 전부 다 다른 데로 보냈다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지금 정부는 대규모로 하는 거 별로 싫어요. 정비사업을 하는 이 동네는 주로 서민이 살지 있는 사람이 많이 안 살아요. 물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주로 서민들이 여기 사는데 대규모로 정비사업 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어놓고 자 노후 불량을 깨끗하게 딱 바꾸고 들어가 사세요. 얼마나 좋아요. 들어가 사세요. 3억 내고 이거요. 3억 내고 그럼 못 산다니까 떠나가야 돼요. 그럼 누구 와야 돼요? 새로운 사람만 계속 그런 거예요. 기존에 있던 원주민이 거기에 정착을 해야 못해요. 그래서 이 정비사업이 지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큰 건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러니까 작게 조금씩 소규모로 정비사업 하는데 여기에다가 20조를 넣는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다 20조를 넣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가는가? 돈이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면 딱 지키고 있어야죠. 어쩐다고? 어느 순간 우리가 받아야지. 근데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갈까? 여기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배운 이 내용 가지고는 택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합니까? 처음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팀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해는 이 돈을 받아오기 위한 법이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법이. 연말에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때문에 이 법이 1년 늦게 통과된 모양이에요. 그때부터 통과되면 이 돈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온다고. 어디로 가는가 이거를 다시. 그래서 구시가지에서 중개업하는 사람들은 정비사업 공부 진짜 많이 해야 돼. 도정법 정비사업 말고 작게 정비하는 거. 그런 강의는 인터넷으로 안 해요. 노하우니까. 오프라인. 그런 강의는 강원도에서는 절대 안 해요. 강원도에서 절대 안 하고 서울서 그것도 아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한다고요. 근데 아는 사람 중에 몇배가 전인가. 저는 이미 여기에 대한 준비가 다 들어가고 있다고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에 있는 친구들이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그 친구 중에 좀 말빨이 되는 애들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준비 시작해가지고. 돈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교수님, 우리도 모임인데 준비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울산에서 계속 그 강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빨리 준비해가지고, 가을쯤에 하자, 가을쯤에. 그러니까 가을쯤에 해가지고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알아야 되겠다. 흘러가는지는 알고 거기 나가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준비한 사람이 그래도 앞서가요. 내가 투자 않고 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준비 다 해놓고 얘기는 해주고 기회는 줄 거예요. 근데 그러든가 말든가. 근데 참 신기한 게 수업 시간에는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얘기하게 되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언제? 지금 얘기한 게 필요할 것 같습니까?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냥 내가 따서 하면 된다니까 이게 마음이 바뀌어버리니까 자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하여튼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준비하시고 그 밑에 3번 토지 등의 수용사항인데 얘는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뭐 보냐 그러면 저기 2번 봐봐요. 2번이 우리가 수용 그러면 생각나는 무슨 법이요? 공치법. 공치법에서 수용하려면 뭐 받아야 돼요? 사업인정고시 받아야 되는데 도정법은 뭐라고 했느냐? 받지 마라. 사업시행 인가고시를 사업인정고시를 본다. 이 지문이 18회 때 한 번 나고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수용 파트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수용시 공치법과 타법에 비교해가지고 공치법에서 수용할 수 있는 사업 무슨 사업이냐? 공익사업인데 국토계획법은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 도정법은 정비사업인데 재건축은 수용이 안 돼요. 수용이. 왜 재건축은 수용이 안 되냐 그러면 재건축은 동의 안 하면 나가라요. 매도 청구가 수용하고 거의 똑같은 제도예요. 소송에서 뺏어오니까 수용도 강제로 뺏어오는 거예요.
매도 청구도 강제로 뺏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은 매도 청구가 있으니까 수용권을 안 주는데 재건축은 매도 청구는 누구한테 주냐? 조합한테 주는데 재건축이 천재지변 긴급 그러면 조합이 사업 못하고 시장호소가 들어가요. 시장호소는 매도 청구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호소는 또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써놨어요. 도정법은 정비사발에 뭐하는데 수용을 하는데 재건축은 천재지변 긴급 그때만 한다고. 그리고 주택법은 군 밑에 건설이나 군 밑에 건설에 대한 대의 조성할 때 수용을 합니다. 그러면 수용하기 위해서는 공지법이 뭐 받으라? 사업인정고시를 받으라. 공지법은 사업인정고시를 뭐로 본다? 말 잘못했네. 공지법은 사업인정고시를 받아야 되는데 국계법은 실시계획 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도시개발법은 그게 중요하죠. 세부, 목록, 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도정법은 사업시행인가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주택법은 사업계획성을 사업인정을 본다. 결론은 뭐가 남들하고 차이가 있냐 그러면 개발법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개발법은 실시계획 고시가 아니고 세부, 목록, 고시가 사업인정 고시다. 그리고 재결 신청 기간이 보상금 결정 신청 기간이 공치법 몇 년이고 1년이고 나머지 법들은 전부 다 사업 시행 기간 내.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꼭 찍어요 물어보면 그 중에 가장 하나만 꼭 찍으면 도시개발법은 실시계획 고시가 사업인정 고시가 아니고 세부 목록 고시가 사업인정 고시다.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에서 특례가 나는 사항인데 1번 토지 분할인데 이거는 아직까지 출제된 적은 없으니까 아까 지금 이겁니다. 이게 지금 이런 얘기. 이거 하려면 우리가 이거 사업계획서 만들려면 사업시행계획서에다가 재건축합니다. 조합 만들어야죠. 사업계획서 만들어야죠. 아까 조합 만들면 얼마 동의요? 과반수. 전체 얼마요? 4분의 3. 그렇게 동의받아서 조합 설립했어요. 조합이 이제 뭐 만듭니까? 사업계획서 만들어 동의받아야 돼요. 얼마 동의받으라고요?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서 동의는 얼마라고요? 그러면 그냥 총회 의결 거쳐가지고 어쨌거나 동의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동의 요건을 갖춰야 되겠는데 이 한동이 어쩐다고 반대한다고 그러면 사업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만든 제도가 나눈다 이 얘기예요. 나눈다. 이게 토지 분할이요. 어디에 있는 제도예요? 재건축. 이 정도면 재건축. 2번 매도 청구입니다.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으면 30일,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으면 30일 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합 설립 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 여부 해당할 서면을 촉구한다. 기억, 조합 설립에 동의 안 했다. 뭐 니은까지 말고 기억. 이게 지금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으면 이게 사업시행 인가하고 고시가 있으면 자 30일이라는 기간 내에 너 동의할 거야? 안 할 거야? 동의할 거야? 안 할 거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아까 우리가 조합 설립에 동의 안 하면 재건축은 뭐가 안 된다고? 조합이 안 된다고. 이거 동의를 안 했어요. 그러면 사업시행 인가고 따르면 30일 내에 다시 한번 말한다. 동의할 거야? 안 할 거야? 라고 물어본다고. 그러면 그자는 며칠 내 이걸 받고 며칠 내에 확답하냐 봐. 며칠 줍니까? 2달입니다. 2달 내에 거기에 대한 회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할게 말게. 할게. 그럼 어쩐다고? 조합을 인정해 준다고. 말게. 조합을 빼야 된다고. 근데 얘가 말을 안 하네. 말을. 2달 내에 회답하는데 2달이 지나도 말을 안 해요. 그러면 너는 뭐를 본다? 거부로 본다. 거부로. 동의 안 하는 거 본다. 그리고 이 2달이 딱 끝나면 다시 2달 좀 다시 2달 내 이제 거부에서 어쩌라고 이제 나가라지 이제 뭐가 시작된 여기서부터 이제 매도 청구 소송한다 이런 얘기. 그래서 2번 촉구받은 토지소유자는 촉구받고 2달 내 회답이야. 2달 내 회답. 3번 기간 내 회답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동 소유자는 조합 설립 사업시행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해당한다. 2달 내 반응이 없으면 안 하는 걸로 인정하겠다. 그러면 4번 2달의 기간이 지나면 시행자는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달 내
조합 설립 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어쩐다?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제 팔고 가세요. 팔고 가서 이렇게 갑니까? 안 가지. 그러니까 매도 청구는 소송이지. 법원에다 이제 소제기한다 이 얘기입니다.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으면 며칠 내? 30일 내. 30일 내 동의 여부에 촉구. 촉구 받으면 언제까지 대답해라? 2달 내 대답할 거. 동의하면 좋겠지만 동의 안 해도 좋겠지만 말이 없으면 거부한 걸로 보고 2달이 끝나고 언제까지? 2달 내 매도할 것을 청구합니다. 그 다음 이제 주거 지금 설명했는데 매도 청구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나온 적 없는데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 작년에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작년에는 없었어요. 올해는 꾸준히 생겼어요. 혹시나 30일, 2달. 그 다음 이제 5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특례 관한사인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 줄 거 놓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건설받은 때 부동산 등기할 때 국민주택 채권 줄 거 놓고 국민주택 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을 주급에 적용하지 않는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국민주택 채권 매입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 국민주택 채권 안 사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막내 샀나? 막내도 샀답니다. 막내도 샀다고 어쩐다고요? 우리는 다 샀다고. 막내 샀죠? 샀대요. 어쨌어요? 국민대 채권 샀습니까? 약간 이상한데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연변서 왔어요? 우리나라입니까? 그럼 안 샀다는 것 자체가 이상해요. 샀습니까? 샀죠? 근데 우리나라 국민은 사놓고 산 줄 몰라요. 이 국민주택 채권은 면허, 허가, 인가, 등기, 등록하려면 무조건 사는 거예요. 승용차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등록했지 않았어요? 했죠. 채권 안 샀습니까? 샀어요. 근데 몰라요 그거를. 자동차 사게 되면 의무적으로 채권 사요. 거기서 미리 알아서 깡해보다 미리 팔아먹지 사고. 대리점이 알아서 해주니까 우리는 몰라요. 내가 집 샀으면 내 앞으로 등기해야 돼. 채권 사야 돼. 그게 제1종 국민주택 채권이요. 옛날은 1종, 2종이 있었는데 옛날은 그게 시험 문제 잘 나왔어요. 주택법에서 다른 법으로 넘어가서 안 나오지. 그 채권입니다. 그 채권.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면 예외 없이 다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무슨 사업하게 되면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 채권을 갖다. 근데 여기서는 무슨 사업할 때? 주거환경 개선 사업할 때 채권 안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할 때 채권 안 산다.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무슨 채권이라고요? 국민주택 채권입니다. 국민주택 채권이요. 국민주택 채권은 뭐 한다고요? 면허, 허가, 인가, 등기, 등록. 등기할 때 등록하려면 국민채권을 사야 돼요. 그러면 이 채권을 갖다가 강제적으로 판다고. 강제적으로 팔아가지고 어디다 쓰겠어요? 국민주택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 주로 국민주택 건설에 제일 많이 간다고. 국민주택 건설로 많이 간다고 이거 갖다가. 지원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국민주택권이 그것을 갖다가 서민 복지용으로 많이 쓴다고. 그러면 국민주택 채권은 서민 복지용으로 쓰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누가요? 시장, 군수 등이. 왜 시장, 군수 등이에요? 주민들이 이 사업을 할 여력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비 기반시설이 극해라.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장, 군수 등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주민을 대신해서 산다고. 근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하려면 이거 우리가 정비 사업 하려면 뭐 받는다? 사업시행 인가 받는다죠.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인가 받으면 뭐 사야 돼요? 채권 사야 돼요. 채권 산 거요. 채권 사가지고 어디에, 그 돈 가지고 어디에 쓴다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쓴다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하려면 사업시행 인가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된다니까. 인가 받으면 뭐 산다니까? 채권 산다니까. 그 채권 사서 어디다 쓴다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쓴다고요. 한 바퀴 더 들어볼까요? 그만 돌아요? 말을 해야지, 말을. 어차피 그 돈이 그 돈 아닙니까? 빙빙 돌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어쩌라고 채권 사지 마라, 지금 이런 얘기요. 무슨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1번이 그런 얘기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채권 매입 규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2번 아직까지 안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혹시나. 여기에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하려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면은, 여기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야.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 방식이 기, 수, 환, 관, 혼용 빼고, 기, 수, 환, 관 이러고 있는데, 특이하게 이렇게 1, 3, 홀수, 짝수, 홀수, 짝수 이렇게 잡았어요. 기, 환 방식 뭐가 되고, 2종 일반주가 되고, 수관 방식 뭐가 되고, 3종 일반주가 되고, 거기에다가 앞에 말 떼고 몇 세대 이상 건설하면 200세대 이상 건설 뭐가 된다? 준주거가 된다. 자, 개정됐네요. 기환 방식 홀수는 2종, 그 다음에 수간, 짝수는 3종, 200호 이상이면 준주거가 된다. 그 다음 6번입니다.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사업 시행자는 이런 것도 이제 알박기 방지. 사놓고 잠적해버려. 나중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요구해요. 그러면 사업 못해요. 사업 시행자는 다음 갖고 정해진 날, 현재, 건축물, 토지 소유자, 소재 확인이 현재의 곤란하다. 어디 있나 모르겠다. 사업 멈춘다고. 전국적으로 배포된 도리장 일간신문에 2번에서 공고하고 주말할 때 나오라죠. 며칠 기다리고 30일 기다리고 그래도 안 나타나면 걱정 마세요. 간평사 2명 이상 투입해가지고 감정평가 해오면 그 금액을 법원에다 공탁하고 싹 쓸고 사업할 수 있게끔 법에서 만들어줬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알박기가 안 된다고. 재개발 알박기가 안 된다. 그 다음 2번 보면 재건축 사업 시행할 경우 조합설 민가 현재 조합은 전체 공동 소유인 토지 건물은 조합 소유 토지 건물을 본다. 혹시 여기 아파트 사는 분 있습니까? 네. 아파트 삽니까? 끝나고 어디 갈 거예요? 수업 끝나고. 1번 학원에서 계속 방하고 앉아있는다. 2번 집에 간다. 집에 가야지. 집에 가면 아파트 단지 집에 가면 관리사무소 있어요 없어요? 놀이터는요? 노인정은요? 누구 거예요? 그거 있다면 그건 누구 겁니까? 지금 이 얘기예요 얘가. 재건축할 때 재건축에는 단독주택 가면은 막내 단독 살지. 관리사무소 있지. 경비실 있지. 놀이터 있지. 그러니까는 재개발은 이게 안 되는 게 재개발은 재건축이 재건축. 재건축은 아파트 단지 건물하고 조합은 전체 공동 토지 건물이 있다고. 이거는 뭐로 본다? 조합 소유 토지 건물. 이런 게 지문에 시험에 나온다고. 무슨 얘기냐? 이런 게 무슨 얘기냐? 아, 공동 소유. 그러면 관리실, 경비실 이런 거 생각해 보라고. 그것은 조합 소유 토지 건물로 봅니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처분 계획인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문제 봅시다. 문제.